안녕하세요. 지만 필리핀 미션 365의 진행을 맡은 김영권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선교사 자녀들인 미셔너리 키즈, 그 MK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과 격려를 주고 MK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MK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필리핀 1.5세대 MK이시죠. 현재 미국 스토니 브룩 유니버시티에서 의과대 부교수로 계시고 GI 메디컬 종양학 디렉터, 외래 환자 종양학 디렉터, 그리고 혈액학과 종양학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민식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지만 필리핀 미션 365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이력을 좀 소개를 했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 또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죠. MK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만 필리핀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12살 때 필리핀에 와서 아버님 이제 이쪽 필리핀으로 이민을 와서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하고 하거나 했을 때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닥터 민식 초이고요. 그래서 여기 12살 때 와서 여기 필리핀에 있는 삼베다 하이스쿨, 네, 삼베다 하이스쿨 공부하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에서 이제 프리 메디슨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파리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지금 이제 미국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 대학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나요? 저희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는 이제 미국의 주립대학, 그러니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시스템으로서 이제 업스테이트에 있고 다운스테이트에 있고 스토니브룩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브랜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디컬 스쿨 중에서는 엘리트로 뽑히는 이제 대학이고요.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롱아일랜드 지역 스토니브룩에서 한 거리가 한 45분 1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롱아일랜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Tertiary Medical Cancer Center이죠. 이번에 그 필리핀을 방문하신 이유가 그 아버님 되시는 우리 최창한 선교사님 고이연을 맞아서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로 또 의사로서 그 환자들을 두고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주치의로 진료하시는 또 암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요즘 의사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팀으로서 팀 어프로치로 환자들 다 데리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레지던트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들 있고 그 다음에 또 너스들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nterventional radiologist, 뭐 physician extender, 그 다음에 nurse practitioner, 그러니까 이 mid-level pers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이 일하는 이제 nurse와 그 가운데 지휘의 사람들이 같이 팀으로서 환자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디시션은 이제 주치의가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벼운 이제 문제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커버를 해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같은 이제 에머전시 상황에서는 다른 의사들이 이제 같이 커버를 이렇게 해줘요. 그런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베케이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적인 의료계 상황하고는 조금 좀 플렉시블한 코퍼레이션이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네, 사실 그 오늘 이 방송은 특별히 우리 최민식 박사님의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MK들을 위한 특집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서두에
방송 멘트성이 아니고 우리 후배 MK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솔직한 토크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 잘 되었다는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보다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또 MK로서 남모르게 겪었을 고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좌절과 절망,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런 솔직한 마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MK 후배 MK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최 박사님은 의사로서의 길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나요? 제가 크게 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뭐 깊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의사의 길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치의학 박사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하시고 이제 치과 의료 봉사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봤고, 또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이런 일들이 내가 의사로 돼서 이런 암을 한번 정복할 수 있는가 이런 계기를 가졌고, 또 제가 그쪽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부모님의 뜻이 더 강했나요? 본인의 결정, 뜻이, 의지가 더 강했나요? 뭐 같이 뭐 맞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렇군요. 사실 한국말로도 의학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 영어로 의학을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뭐 전문 용어를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생명을 다루는 일이어서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한 언어 구사, 뭐 의학 용어들을 사용했어야 될 텐데, 공부하시는 도중에 혹시 막 포기하고 싶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의대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는 좀 이런 생각이 깊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12살 때 이 필리핀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살 때 와서 이제 그때 당시만 80년도 당시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몬테소리 이제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니고 했어요. 근데 필리핀 애들이 외국 사람이고 하니까 잘 알려주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영어도 못하고 바보다 이렇게 해서 왕따 놀림하고 놀림도 당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 와서는 그런 기억들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집 가까운데 이제 산베다 하이스쿨에 가는데, 이제 필리핀은 고등학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라서 뭐 사전 같은 거는 볼 수 있는데, 이제 시험을 볼 때 하나의 생각나는 이야기가 이제 영어와 수학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영어의 문제 중에 나온 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he나 she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example을 들리면 Sheila is playing a violin. 그러면 그게 이제 he or she is playing the violin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근데 한국어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남자면은 she고 여자면은 아니 그럼 거꾸로 맞네. 남자면은 he고 여자면은 she라고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아는데 신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오래 있거나 필리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와서 한 6개월, 1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는 이제 뭐 신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영어가 그렇게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스쿨 공부하고 또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할 때는. 그런데 그런 이제 열심으로 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의대에서는 오히려 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전공을 분자생물학과를 했거든요.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에서. 근데 분자생물학과를 하려면은 이제 보통 메이저를 한쪽에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분자생물학은 포커스가 바이올로지고
피직스고 케미스트리고 그 다음에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과목을 다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대학에서 논문을 이제 제출하잖아요. 이제 익스페리멘트나 이런 걸 하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과가 4개니까 바이올로지, 피직스, 케미스트리,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내야 되면 4개가 전문이면 4개씩 논문이나 이런 익스페리멘트를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대 가서는 그게 좀 많이 편했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보통 전공을 하나만 해서 하니까 그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의대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보통 20학점 보통 대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의대에서는 한 30학점에서 40학점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더블로 하려니까 다른 애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힘들었죠. 그런데 더 열심히 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모든 뭐 MK 자녀들도 있고 하지만 처음 시작은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나서 기초가 좋으면은 오히려 더 힘든 거를 공부할 때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나토미 같은 거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라틴어로 된 모든 언어들을 다 외우고 해야 되니까 제가 메모라이즈 하고 하는 거는 좀 약하거든요. 응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오케미스트리나 뭐 피시올로지나 이런 거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아나토미나 이렇게 외우는 과목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나죠. 참고로 처음에 오셨을 때 좀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뭐 애국인이기 때문에 뭐 아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언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셨는지 우리 후배들한테 좀 조언들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렸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됐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의 친구가 돼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같이 놀아주시고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제가 기억나는 게 바둑도 같이 배웠고 장기도 같이 배워서 이제 다르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같이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동안에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지만 이제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이렇게 많이 이제 의사소통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버님이도 되고 친구도 되는 그런 역할을 아버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다른 어려움도 현지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현지 학교를 다니면은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다닐 때 대만에서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펄스인데 걔랑 저랑 이제 외국 사람이 2명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리핀 애들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 나누신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잘해주는 필리핀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하니까. 또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니까 좀 많이 놀려먹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제가 와이프가 그러는데 기억력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기억나는 게 뭐 3학년 때인가 리트릿을 갔는데 어떤 애가 슬리퍼나 신발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적으로 많이 고생하고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뭐 힘든 상황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내 이제 맞춤에 따라서 해 나가서 좋은 결실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가족, 친구들, 또 친척분들이 또 필리핀에 선교간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더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싸우진 않았어요, 우리 필리핀 친구들하고? 속으로 삭혔나요? 뭐 싸웠겠죠,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뭐 크게 학교에서 문제될 뭐 그런 싸움은 없었는 것 같았는데, 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뭐 티격태격 뭐 했기는 한 것 같죠.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한국에서 태권도를 좀 배웠는데 뭐 어렸을 때 한 거니까 뭐 그렇게 제가 뭐 운동적으로 뭐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어 친구들하고 잘 적응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선교사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년 전인가 30년 전 이야기인데, 예, 그때 당시에 뭐 특별히 뭐 제가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영어나 이런 이제 소셜 스타일즈는 당연히 제가 약했죠.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이제 필리핀 애들보다는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니까. 그래서 뭐 잘한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약하게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살루타토리안으로 해서 이제 뭐 웰커밍 리마크도 하고 했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친구들이 또 붙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면 또 그런 친구들이 붙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쪽에 또 친구들은 또 뭐 그런 애들하고 붙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친구들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번에 선교사가 이제 되겠다고 예전에 7살 때 소원을 해서 이제 로컬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한국 선교사 자녀 학교는 이제 언어적인 가르침의 문제가 이제 문제라기보다 한국어 중심으로 가고 영어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이게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수업 시간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이 노트를 좀 보고 이렇게 좀 베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안 보여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가, 경쟁심으로 그런 건가, 아니면 자기도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 근데 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제가 보기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필리핀에서도 뭐 특별히 뭐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보다는 어린 뭐 10살, 15살 그 나이에는 자기들끼리의 경쟁심도 있고 자기들끼리의 뭐 도와주는 마음도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놀려먹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크게 뭐 이민 와서 뭐 아니면 선교 와서 그것이 다른 것보다는 저도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12살 난 아들이랑 이제 8살 난 아들이 있는데 걔 둘만 봐도 서로 다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린애는 이제 막내는 그러니까 둘째죠. 둘째는 뭐 선물을 사러 가면은 가장 커다란 걸 이렇게 집어요. 할아버지가 뭐 사준다 그러면 100불이건 200불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제일 커다랗게 가고 싶은 거를. 근데 첫째는 할아버지 이거 돈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이거 사면은 할아버지 힘드신다고 제일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 두 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다른 것처럼 아마 모든 사회나 이런 게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이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농구 잘 하셨어요? 농구 좋아하셨어요? 여기 필리핀은 농구의 나라인데 우리 또 남자들끼리 또 이렇게 스포츠를 하다가 보면 또 어울리잖아요. 몸으로 부대끼면서 또 친구가 되고. 네, 농구를 하긴 했죠. 대학까지. 네,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데 뭐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랑 하면 제가 이깁니다. 예,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예, 그러지 않을 때가 올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좀 민감한 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 최 박사님, 그 의사 되면 참 돈 많이 번대더라. 그래서 우리 MK들이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되게 우리 선교사 부모님들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사실 넉넉하지 않잖아요. 어렵고 선교비를 받아서 자비랑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서 사실은 뭐 나도 의사나 돼볼까 뭐 이런 MK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부모님들도 선교사님들 부모님들도 또 너 의사나 해봐라 뭐 이렇게 자녀에게 권장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최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사로서 직접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경제적으로는
뭐 의사가 월급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보면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탑, 뭐 1%에 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보통 내과 의사나 하면 한 연봉이 한 20만 불 정도 돼요. 그러면 2억인가요? 한국 돈으로? 예, 그 정도 되니까 뭐, 부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의대 공부를 전부 론을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의대 학비가 뭐 4만 불, 5만 불인데 4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다 론으로 받아서 하니까 뭐 $500,000 정도 이렇게 론이 이렇게 대시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연봉은 높은데 또 미국은 또 세금이 많으니까 연봉이 높을수록 또 세금이 그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의사로서 이게 financially incentive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에서 공부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니까 이제 론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에 하나의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데 의사로서 좀 중요한 게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양 이제 박사인데 그쪽으로 매년 논문이 뭐 1,000에서 100,000 이렇게 논문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임상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사람들은 내과나 종양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공부를 하고 또 환자를 이제 사람 다루는 목숨이니까 그것을 take care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질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쪽으로 푸시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보람된 삶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재정적으로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의대 먼저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애들한테 뭐 의사가 되라고 제가 뭐 충고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 맞아서 하고 싶은 것에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100%, 110% 해야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혈액암이면 그 백혈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의를 마치고 이제 그냥 프라이머리 케어 그러니까 보통 환자를 이제 보는 거와 이제 subspecialization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oncology 저는 종양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hematology oncology 그러니까 보통 암이 보통 옛날에 백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보통 혈액암과 이제 보통 이제 그냥 solid tumor oncology 이렇게 대장암이나 뭐 이런 폐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gastrointestinal oncology니까 이 위장이나 대장암 그쪽의 전문이죠. 아, 그렇군요. 의사로서 교수로서 많은 에피소드가 그동안 있었을 텐데요. 의사 생활 중에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즉 제일 기쁘고 보람됐던 기억도 있을 거고 또 제일 슬프고 아팠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텐데 한번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암 환자들이 이제 말기는 다 이제 죽죠. 그러니까 초기 뭐 1기, 2기, 3기는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내과 암 전문이면은 반은 그런 사람들이고 반은 이제 말기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가장 보람된 거는 이제 모든 환자를 보고 이제 노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헬스케어 시스템이 이제 환자를 보고 그것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 피지컬을 도큐멘테이션을 이제 일렉트로니컬리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환자가 이제
말기 암 환자지만 1년, 2년 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것이 발달돼서 옛날 같으면 뭐 6개월 사는데 요즘은 한 2년, 3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 환자들도 한 85세 된 이제 이탈리안 환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번 잡히면은 이제 자기 옛날에 뭐 어떤 한국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해준 뭐 파스타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뭐 지금 아픈데 이 아픈 것이 뭐 언제 어디서 문제가 돼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만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아버지인데 계속 이렇게 계속 해나가요. 근데 이제 그분을 제가 치료한 지가 지금 한 18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대장암 말기인데 뭐 평균은 1년, 2년인데 지금 그러니까 치료받으면서 잘 살아나가고 있죠. 근데 노트를 정리하면 이제 보통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희들이 노트를 85-year-old 이제 뭐 white Caucasian male with metastatic colon cancer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birthday가 작년 이제 뭐 8월이었으면 9월달 되면은 이제 85가 86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노트를 정리할 때 85로 바꿔야죠. 이제 86-year-old 이제 Caucasian male with 이렇게.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이 그렇게 1년, 2년, 3년 나갈 때 노트를 정리할 때마다 그게 1년 더 살았다, 또 1년 더 살았다. 이런 것을 보면 좀 뿌듯한 느낌이 좀 들고 내가 뭔가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그죠? 네. 안타까운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제가 클리닉에서 환자를 보는데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췌장암 말기, 뭐 하나는 뭐 위암 말기, 근데 하나는 이제 간암 말기. 근데 치료를 어떤 사람은 뭐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로서 지금 제가 뭐 공부한 게 16년 공부해서 그 사람한테 I'm sorry, I don't think there's much we can do.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이 암이 너무 전이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뭐 좋긴데 2사람, 3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다 똑같은 말을 해주려면 참 우리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또 정말 주님이 왜 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나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제가 의사 생활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환자들한테 되게 에모셔널리 아타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근데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걸 블락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5년 되다 보니까 너무 블락을 해갖고 그런 일이 생기건 안 생기건 뭐 상관이 없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게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진짜 엠파티와 이 나눔을 이제 환자들과 갖고 그렇지만 또 그거에 어느 정도 또 너무 하면은 이게 의사로서 이게 좌절되고 힘드니까 그것을 이제 추스려 나가는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애들한테 제가 레지던트들, 펠로들 가르치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풀어라 이런 이제 충고도 해주고 그러죠. 사실은 이제 판사가 뭐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지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어떤 그런 기분이 의사로서 이렇게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는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대부분 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또 그 중에서는 또 의연한 환자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참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이나 이렇게 해갖고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알리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어. 아시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인도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왔을 때는 이제 부모들한테 어느 정도 알리지 말아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시스템은 이제 환자와 닥터와 이렇게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 알리지 말아달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모든 이제 진단과 이것을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한 7, 80%는 다
거의 알아요, 본인이. 이 암을 어느 정도 이게 치료받거나 그것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신망하고 뭐 힘들어하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걸 액셉턴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또 이제 어느 사람들은 이제 전부 완전 디나이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분위기에 따라서 힘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알고 싶으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너의 이제 진단이 있고 한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내가 3개월 살지 6개월 살지 뭐 10개월 살지 완전 넘버를 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 너무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줬는데 너무 상세하게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두 케이스는 왜 나의 이 희망을 알아갔냐. 나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았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정보를 줘서 힘들었다. 그래서 그것도 모든 이제 러닝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지 15년 돼도 계속 배워나가는 입장이죠. 박사님이 보실 때에 그래도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정리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박사님 보실 때 많은 도움이 그들에게 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크리스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암 환자나 다른 뭐 질환에 좋다고 이런 이제 연구 발표는 많이 났는데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더 이제 적응하는 게 빠르고 이런 이제 아답테이션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향상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족들의 서포트, 그러니까 보통 가족과 같이 이제 와이프랑 있는 사람들은 보통 더 이게 적응이 빠르고 제가 처음 이제 의대 졸업하고 펠로우십 끝나고 미시시피 VA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테란스 어페어스에서 한 4년 봉사했는데 거기서 이제 베테란들을 치료하거든요. 근데 베테란들이 와이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족의 서포트로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치료를 더 잘 받고 이게 더 오래 살고 하는 거에 비해서 혼자서 이 암을 치료하고 파이트하는 사람들은 정말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격려,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치료하시던 분들 중이든지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신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사건들도 혹시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뭐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제 환자를 호스피스에 보냈는데 1년 후에 이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기 환자들을 호스피스에 보내면은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이제 진단을 받아서 암을 치료를 안 받은 사람들을 이제 호스피스에 보내는데 그런 사람이 1년 후에 다시 와서 이제 Doctor, what's going on? 이런 케이스들이 뭐 한두 케이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그건 기적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든지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필리핀 1.5세대 MK시죠. 현재 미국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최민식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